안녕하세요. 8월 25일 교장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 9회차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의 173쪽에 있는 암과 삶이 함께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이죠. 아이들이 무엇을 왜 배워야 되는지,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그것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은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교육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활동은 교과서만 배우는 것이 교육과정이 아니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접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학교 밖에 접하는 것도 모두 다 학생들에게는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접하는 것이야 우리가 통제하기 쉽지 않지만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교육활동은 교육의 목적에 맞게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암과 삶이 함께하는 교육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배우는 것과 실제 삶이 같지 않다면 그러면 잘 배우지 못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암과 삶을 함께하는 교육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많이 했고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삶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교과가 단절적으로 있어서는 절대 삶과 연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과 삶을 함께 연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있는 교과들이 통합을 해서 또 융합을 해서 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월 달에 교육과정 목표를 세우고 교육과정을 짜게 되죠. 1년의 교육과정을 짜게 되는데요. 그때 여기 책에 보면은 174쪽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학년별로 교육과정의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교과에 따라서 어떻게 같이 융합하고 통합할 것인지를 짭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국어과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사회과 1학년 사회과하고는 찾은 문제를 내용으로 글쓰기를 한다. 사회과에서 찾은 문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영어과하고는 국어와 영어의 속담 격언을 비교한다 라든가 역사과하고는 계율정란에 관해서 학습하고 사육신의 시조를 감상한다. 그리고 미술과하고도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시 구절이나 노래 가사를 가지고 캘리그라피를 표현한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모든 교과들이 다른 교과와 어떻게 교과 통합을 해서 아이들의 삶과 알미 융합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실제로 했던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항상 고학년이 먼저 우선인 그런 문화가 많죠. 교실도 낮은 저층은 고학년들이 주로 쓰고 식사를 할 때도 급식을 주로 고학년들이 먼저 먹게 되고 운동장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약자를 배려하는 삶을 살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학년이 먼저 우선시 한다면 고학년이 당연히 강자죠.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교사보다 오히려 선배들을 더 무서워합니다. 제가 복도를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인사를 꾸벅해서 보면은 저는 저한테 인사하고 제가 인사한 줄 알고서 인사를 하다 보면 반드시 제 뒤에 무서워하는 선배들이 저희 뒤에 따라오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학교에서 선배들은 강자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약자를 배려하는 삶 그리고 사회적 배려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강자들인 선배들이 먼저 우선시 된다면 이거는 암과 삶이 연결되지 않는 교육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신경을 썼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급식 먹는 순서입니다. 우리 중학교는 급식을 2019년부터 급식실을 새로 지어서 교실 급식에서 식당 급식으로 바뀌었는데요. 마침 제가 그때 교장으로 간 첫 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장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미리 이제 그 해당 부장이라든가 또는 교감선생님이랑 얘기를 해서 반드시 급식은 순환 급식을 하든가 아니면 저학년부터 오히려 먹는 것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실제 학생의 아이들과 토론을 거쳐서 딱 3분의 1씩 나눠서 먹습니다. 3학년, 그 다음에 2학년, 1학년, 뭐 순서는 왔다 갔다 상관없는데요. 어쨌든 3, 4개월씩 딱 나눠서 먹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3학년들이 당연히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죠. 심지어는 교실 배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설득을 어떻게 했냐면 3학년들이 후배들한테 양보함으로써 후배들은 선배들을 갖다가 존경하게 되고 또 후배들은 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배들을 더 좋아하게 되겠죠. 선배로서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선배들 스스로도 우리가 저학년들을 배려하고 있구나 그런 자부심, 뿌듯함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중학교는 급식을 3분의 1씩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먹고 있고, 코로나 때 이것을 잠시 효율성의 측면에서 3학년 먼저 먹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 시간을 재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탈 시간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을 더 유지해야 된다. 여러 가지 실용적인 측면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깨기 시작한다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모든 건물에 설치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사실은 약자들을 위한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를 다 설치하고 있는데요. 돈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뭐 몇 사람이 쓸 건데 그거를 만드냐라고 논리로 말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어떤 배려를 위해서는 그런 고려가 필요한 거죠. 사실 우리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너무나 실용적인 그런 측면에서만 접하면 인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교실 문제인데요. 교실이 3학년이 더 저층에 있잖아요, 대부분은. 우리 중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학년이 4층에 있었고 3학년이 2층에 있었습니다. 1층은 특별실들이 주로 있었고, 그래서 이 4층에 애들이 올라가면 1학년들이 올라가면서 무거운 가방을 들고 낑낑대고 올라갑니다. 저한테 실제로 아이들이 1학년 학생들이 약간 민원이라고 할까요? 말하기도 했었어요. 왜 우리는 맨날 위층까지 올라가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사실 위층에다 두는 것은 선배들이 올라가서 괴롭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2020년에 코로나 때였죠. 그때 코로나 지나고 나서 신입생이 왔는데 아이들이 거의 학교를 못 다니던 아이들이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 아이들이 4층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4층 복도를 왔다 갔다 우왕좌왕 하는데 밑으로 못 내려오는 이유는 뭐였냐면,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사실 쉬는 시간 10분이 짧기도 하고, 그리고 선배들이 계단에 앉아 있어서 내려오기가 어렵다는 말을 학급 회의 때 했던 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갖고 토론을 여러 차례 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복도에서 너무 뛰기 때문에, 뛰어 다니는 것 때문에 이제 불편한 학생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해결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1학년 교실을 밑으로 내리자. 그리고 3학년들이 위로 교실을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토론을 여러 차례 거쳐서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과정은 쉽지 않은 과정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학년 말에 교실을 바꾸고 배치를 이야기하는데 새 학년에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2학년들이 3학년이 되는 거잖아요. 2학년들은 그때까지 3학년 될 때까지 참고 계속 높은 층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3학년이 되면서 또다시 높은 층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누군가 한 번은 이것을 감수하고 수용해 줘야 된다. 그래서 3학년들한테 설득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훌륭한 결정을 해주면 후배들은 두고두고 고마워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3학년들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실을 3학년 교실도 되도록이면은 밑으로 내릴 수 있으면 내리는 측면에서 3층에다 일부를 배치를 하고 3, 4층으로 나눠서 배치를 했습니다. 사실 같은 층에 있으면 더 좋겠지만, 같은 층에 있는 것과 나눠서 있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장점이 많은가를 따졌을 때 만약에 나눠서 있는 것이 더 좋은 장점이 많다면 그렇다면은 택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3학년들이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1학년들은 다시 밑으로 내리는 그런 결단을 2021년에 말에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제가 이제 졸업생들이 저를 찾아서 왔거든요.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정말 바꾸기 잘했다고 생각이 든 게 뭐였냐면, 남학생들이 저를 2명이 찾아왔었어요. 저랑 같이 이제 프로젝트 했던 학생들인데, 저랑 같이 2층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그 2층 복도가 바로 1학년 교실로 바뀐 거죠. 예전에 3학년 교실이었다가. 그런데 학생들이 그 교실 팻말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가 1학년 교실이 됐네요. 이거 2층은 3학년 특권이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서, 학생들이, 고학년들이 이것을 특권이라고 느끼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바꿨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1학년 때는 참고 저학년 때는 참다가 3학년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강자가 됐으니까 특권을 누려야지, 이런 특권의식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측면을 보면서 암과 삶이 연결되는 교육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크게 느꼈습니다. 네, 이렇게 선배와 후배가 사실은 만나지 못하도록 해서 생활지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저는 그렇게 선배와 후배가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분리적인 처방이 아니라 선배와 후배가 잘 만나서 서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는 원칙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의 방향을 유지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교사로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암과 삶이 연결된 교육과정에 대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암과 삶이 연결된 교육과정 2가지 더 소개해 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